기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기하가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 개념 쭉 설명하다가 개념 원리 익히기 저거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고서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자. 일단 먼저 복습부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놈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었어. 벡터 L. 이 벡터 L이 의미하는 바는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을 나타내는 어떠한 모든 위치 벡터들을 모았을 때 나오는 그 벡터들, 그걸 벡터 L이라고 뒀을 때 얘를 갖다가 상수 t 곱하기 방향 벡터 u 플러스 그 지나는 한 점을 나타내는 a 벡터,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로 했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갖다가 이리저리 변형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얘가 방향 벡터가 u1, u2 그리고 a 벡터가 x1, y1 이라고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u1분의 x-x1은 u2분의 y-y1 이런 꼴로 변한다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양한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그려낼 수 있다 라고 배웠어.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자. 필수예제 16번부터 한번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풀리는지를 쫙 볼 테니까 뒤에 이제 필수예제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숙제로 내겠습니다. 165번부터 168번까지 이런 걸 숙제로 내긴 할 건데 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거 문제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릴게.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풀이가 맞는지 뭐 답이 맞는지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필수예제 16번부터 보자. 16번, 17번 저렇게 풀면서 저번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개념들도 다 같이 한번 나가보려고 하니까 보자. 16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일단 보자. 1번을 보니까 직선식이 있는데 그 직선식이 4분의 x-2가 3분의 1-y 이놈에 평행하고 점 2,3을 지나가는 이제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찾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 잠깐 페이지를 놔서 우리가 직선 벡터식을 갖다가 L 벡터라고 놨을 때 얘를 갖다가 상수 t 곱하기 방향 벡터 u 플러스 a 벡터 이런 꼴로 나타낸다고 했어. 근데 여기에는 a 벡터가 원래는 지나가는 한 점이었으니까 얘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여기 이미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a 벡터가 사실은 2,3이었다라는 걸 정말 쉽게 찾아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은 해석을 했어. 일단 위에를 보자. 여기 있는 벡터하고 평행하다, 여기 있는 직선하고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식의 형태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애야. 아, 얘는 그 u1분의 x-x1은 u2분의 y-y1 이라는 형태의 식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어. 근데 다만 살짝 모양이 이상한 게 여기에 있는 y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얘는 지금 플러스인데 말이야.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얘를 조금 분리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식을 갖다가 쭉 갖고 와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볼게. 4분의 x-2는 마이너스 3분의 y-1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 있는 직선식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2,1을 지나가고 방향 벡터가 4, 마이너스 3인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 여기는 우리 기본형 그대로 사용한 것뿐이야. 역으로 추론한 거지. 그럼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직선하고 평행하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방향 벡터가 일치한다는 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원래 방향 벡터라는 거는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하나의 용도였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방향 벡터의 방향이 똑같은 그런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 시게 될 수 있겠구나. 그때의 이 직선 L의 방향 벡터가 얘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어. 그런데 이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건 주의라기보다는 참고에 가깝긴 해. 어떤 방향 벡터 u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놈의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 평행한 이 u 벡터하고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직선 L에 있는 방향 벡터가 사실은 4,-3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 어차피 여기 있는 벡터하고 여기 있는 벡터하고는 평행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평행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가능하느냐? 실수배를 한 경우가 전부 다 통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방향 벡터가 4,-3이라고 하든 혹은 8,-6이라고 하든 여기에는 벡터들의 크기만 달라질 뿐 사실 그 바라보는 방향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x하고 y 성분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4,3이라고 봐도 그 방향이 반대가 될 뿐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는 그냥 완벽하게 똑같지. 우리가 방향 벡터가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벡터의 크기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해.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 즉 여기 있는 방향 벡터의 실수배이기만 하면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무조건 4,-3을 찍지 않아도 8,-6을 잡든 마이너스 4,3을 잡든 마이너스 8,6을 잡든 전부 다 정답이야. 식의 형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든 너의 자유야.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편의상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좋으니까 일치하는 경우를 쓸게.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일치할 필요는 없다. 실수배로 둬도 충분히 정답은 나온다. 형태는 달라지지만 그게 틀린 답은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4,-3이라고 잡았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나가는 한 점이 2,3이고 방향 벡터가 4,-3이니까 이를 토대로 식을 써주게 되면은 4분의 x-2는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3. 이 식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형태가 되겠다. 내가 어떤 거 실수를 했나? 답하고 다르네. 문제에서 2,-3을 지나간다고 했구나. 나 어쩐지. 미안. 수정할게. 2,-3을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2,-3 지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지나가는 한 점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얘가 이렇게 되겠네. 미안.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실제 풀이를 보니까 지금 여기는 답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게 나왔지. 이런 거 실수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돼. 자, 2번 봅시다. 자, 이제는 방향 벡터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직접적으로 안 주고 지나는 두 점을 줬어. A가 마이너스 2,5를 주고 B라는 점이 1,4다. 그리고 점 2,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사실 얘는 벡터로 갖다가 푸는 의미가 거의 없긴 해.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그 주된 이유가 나중에 뒤에 보면은 어떤 직선하고 이루는 각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거거든. 원래 통상적으로라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갖다가 뭐라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여기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3이다. 그럼 그때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구해내기가 엔간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사용해서 뭐 스포일러를 하자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 구할 건데, 근데 그건 좀 머나먼 이야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굳이 벡터를 고집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사실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풀 때 이런 문제들을 보고서 난 무조건 벡터로 풀어야 돼 라고 고집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래서 그냥 이런 거지. 살짝 야매 같은 풀이로 보면은 그냥 결국에는 A하고 점 B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거에 기울기를 갖다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때? 이렇게 갔을 때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3,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 그렇다면 결국에는 델타 X분의 델타 Y. 자, 혹시나 싶어서 얘는 X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Y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얘가 미분에서의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기호 중에 하나거든. 내가 지금 이걸 쓴 데 이유가 있었어, 사실. 아무튼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내가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다 하고 그냥 바로 구해지지.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 아니까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뽑아내도 답은 무조건 나와. 그게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굳이 벡터의 형태를 갖다 고집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벡터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웬만하면 좀 벡터로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 자,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방향 벡터를 구하는 과정을 알려줄게. 근데 여기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하고 굉장히 흡사해.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 기울기하고 이제 방향 벡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 만약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뒤로 넘어가도 돼. 상관없어. 아무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어떻게 보느냐? 직각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서 이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직선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을 사용했고, 방향 벡터는 그런 기울기하고 상관없이 얘가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 가는데 생성되는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방향 벡터는. 근데 봐봐, 기울기하고 방향 벡터 둘 다 얘네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똑같이 두 개의 점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를 조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는 직선 위에 두 개의 점을 알아야 되고, 방향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생각을 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딱 골라야지만 그거를 이 직선에서 이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실 기울기하고 방향 벡터는 결론적으로 거의 같은 놈이야. 그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두 개의 점이 나왔을 때를 기울기를 사용해서 푼다를 조금 그대로 변형시킬 거야. 한번 생각해봐. 지금 델타 x가 마이너스 3이고 델타 y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림을 조금 정확하게 그리자면 여기에
점 A가 있고 여기에 점 B가 있는 이런 형태인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은 잠시 잘못 그렸구나. 여기가 점 A라고 할 때 여기가 점 B. 이게 좀 더 맞겠네. 그래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점 A 좌표에서 점 B 좌표까지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고, 그리고 Y축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방향 벡터의 기준에서 보자면은 얘가 벡터가 어떻게 된 거냐, 점 A에서 점 B까지 이렇게 간 거잖아. 그지? 점 A에서 점 B까지 이렇게 간 거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여기는 A점에서 B점까지의 성분을 갖다 보니까 X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야. 그럼 얘를 갖다가 그냥 벡터, 위치 벡터 표현식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방향 벡터다 라고 그냥 쉽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A에서 B로 갈 때의 이 점 A하고 점 B가 전부 다 직선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점 A에서 점 B로 가는 벡터를 구하든 점 B에서 점 A로 가는 벡터를 구하든 전부 다 상관은 없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A에서 B로 갈 때의 그 변화량 값을 알고 있으니까 좌표가 변화했어? 그렇다면 위치 벡터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만큼 가고 마이너스 1만큼 간 어떤 점의 좌표를 위치 벡터로 나타냈을 때 벡터가 방향 벡터가 되겠군 이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했던 내용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이 결론만 알고 있으면 돼. 결론은 뭐냐? 기울기를 내가 구할 수 있어. 그냥 수식적으로. 그래서 그 기울기가 A분의 B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해. 그러면 그때의 방향 벡터는, 그 직선의 방향 벡터는 A, B야. 부호를 어디다가 갖다 놓든 상관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뭐 기울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3을 뽑든 2, 마이너스 3을 뽑든 너 자유자재야. 어쨌든 알아야 될 건 이거다. 기울기하고 방향 벡터의 관계가 이렇다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문제로 조금 돌아가서 두 점 봅니다.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기를, 지금 2번 문제에서 기울기를 구하기를 3분의 1이라고 바로 쉽게 구해냈잖아. 그래서 방향 벡터는 3,1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해낼 수 있어. 자, 방향 벡터가 3,1이고 지나가는 한 점이 어디야? 2,0을 지나간다라고 했으니까 벡터 방정식 표현에 따르면은 얘가 3분의 x-2는 1분의 y-0. 근데 분모에 1 들어가 있는 거는 생략할 수 있고 0 빼는 것도 생략할 수 있으니까 결국 최종적인 식이 y는 3분의 x-2 이런 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필수예제 16번, 1번하고 2번 풀어봤어. 이걸 토대로 한번 확인 체크 165번, 166번 알아서 푸는 걸로 하고 필수예제 17번 보자. 필수예제 17번.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점 마이너스 3,2를 지나가고 얘를 지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A 벡터가 결정됐어. A 벡터는 마이너스 3,2야. 자, 직선 2분의 x-1은 3-y의 수직인 직선. 기울기가 평행하지도 않고 이번엔 수직이라고 줬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직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느냐. 자, 우리가 계속 평행한 순간에서는 방향 벡터의 실수배를 통해 가지고 이놈의 방향 벡터를 쉽게 설정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법선 벡터가
스포일러를 해버렸다. 얘가 직선이 수직인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 얘는 식의 형태도 조금 달라져. 그거에 대해서 보여줄게. 자, 법선 벡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이런 거야.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벡터에 수직인 벡터가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이게 수직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벡터는 파란색 벡터에 대한 법선 벡터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입장에서 빨간색 벡터는 법선 벡터, 빨간색 입장에서 파란색 벡터는 법선 벡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우리가 어떤 애가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하면은 벡터의 연산에서 정말 크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 기억이 날까? 내적 파트에서 우리가 했던 건데, 우리가 A 벡터 내적 B 벡터의 어떤 수식을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는데, 직각이게 되면은 여기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90도, 즉 0이 되기 때문에 수직인 경우에는 내적이 0이다, 이런 꼴로 된다 라는 거를 배웠었어. 내적 파트가 조금 너무 오래전에 한 이야기라서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적이 0이다. 언제? 수직일 때.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할 때 이 내적 연산을 하면은 0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려 그래. 자, 얘기는 되게 쉬워. 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직선이 이런 검은색 직선이라고 하자. 그럼 그때에 그 직선의 수직인 어떠한 직선을 갖다가 문제에서 주어줬어. 그럼 그때 이놈의 방향 벡터를 U1 벡터라고 하고, 검은색의 방향 벡터를 U2 벡터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당연하게도 U1 벡터 내적 U2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0이 나온다. 그치? 왜냐? 내가 어떤 벡터를 설정을 하든, 내가 여기 있는 벡터하고 여기 있는 벡터를 설정을 하든, 아니면은 반대로 여기 있는 벡터하고 여기 있는 벡터를 갖다 설정을 하든, 아니면은 여기 있는 벡터하고 여기 있는 벡터를 설정을 하든, 그 두 개의 방향 벡터를 이야기하는 모든 벡터들을 가지고 내적 연산을 해도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수식을 세워보려 그래. 보자. 어디를 피면 좋냐면은 교과서 147페이지를 피면 좋아. 자, 점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N의 수직인 직선 L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하자. 자,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은 점 A를 지나가. 점 A의 좌표는 내가 몰라. 뭐 A, B라고 하자. 그럼 벡터가 하나 있어. 위치 벡터가. 그리고 0벡터가 아닌 벡터 N 벡터의 수직인 직선 L 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L 벡터였습니다. 근데 그 L 벡터 위에 있는 점을 갖다가 P라고 보자 이거야. P는 X, Y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그랬을 때 벡터 N의 수직이다라는 말은 항상 여기에 있는 P점과 A점 둘 다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죠. 직선 L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기울기, 즉 방향 벡터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벡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볼 거야. 자,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은 천천히 봐도 돼. 아니면은
나중에 수업할 때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는 어떤 특정 점의 좌표에서 다른 점의 좌표를 빼는 형식으로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1,2하고 5,-3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에서 5를 뺀 거, 그리고 2에서 -3을 뺀 거, 이런 것들로 갖다가 연산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x좌표가 밑에 가고 y좌표가 위에 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했었는데, 우리가 아까 기울기의 형태를 a분의 b라고 했을 때 방향 벡터를 갖다가 a, b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근데 이걸 갖다가 한번 여기 있는 상황에서 적용을 시켜보자. 여기 있는 이 상황.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x-a분의 y-b 꼴의 형태로 기울기를 갖다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때의 방향 벡터를 어떻게 둘 수 있냐? x-a, y-b의 형태로 둘 수 있다. 그냥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킨 거야. 다만 지금 우리가 직선 위에 주어진 두 개의 점을 A점하고 P점으로 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자로만 쓰게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위치 벡터의 연산상 어떤 걸 이거를 어떻게 또 바꿔 쓸 수 있냐? 얘를 갖다가 P라는 위치 벡터에서 A라는 위치 벡터를 뺀 꼴로 다시 쓸 수 있어. 왜? 위치 벡터끼리는 서로 합차 연산이 가능했거든. x는 x좌표끼리, y는 y좌표끼리.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꼴을 보면은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다 라고 한번 보자고. 물론 얘를 a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꼴로 써도 상관은 없어. 물론 a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꼴로 쓰면은 기울기를 갖다가 a 마이너스 x분의 b 마이너스 y 뭐 이런 꼴로 쓴 거겠지. 하지만 결론적으로 의미는 같다는 거 마지막에 보여질 거야. 나 한번 얘를 선택을 해볼게. 그래서 방향 벡터를 갖다가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설정을 했어. 그렇다면 그런 순간에 이 방향 벡터하고 수직인 방향 벡터, 여기선 m 벡터라고 주어졌는데 결국에는 그 방향 벡터하고 한 놈의 방향 벡터하고 내적 연산을 하면은 0이 되니까 얘를 좀 더 풀어 써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n 벡터는 0이다. 이런 꼴로 식이 써진다 이거지. 자, 그때 여기 있는 p 벡터는 뭐였냐? p 벡터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직선 위에 있는 그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 그래서 얘를 x, y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있는 a 벡터는 뭐냐? 그 직선 위에 있는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딱 하나, 딱 정해진 지나가는 한 점. 그래서 얘를 갖다가 a,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결국 얘가 방향 벡터 형태가 될 거고, 한 방향 벡터와 다른 방향 벡터를 내적했더니 0이 되었다 라는 말은 곧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 옳시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쓸 수식의 기본형은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n 벡터는 0이다. 이 꼴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꼴이 됐을 때 얘를 갖다가 다시 수식으로 원상복구를 시키는 방법을 이제 조금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n 벡터는 0. 근데 p 벡터는 x, y였고 a 벡터는 a, b였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꼴로 다시 쓸 수 있어. x, a, y, b 내적 n 벡터는 0. 근데 여기에서의 그 n 벡터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써줄게요. 예,
이렇게 하자. 미안,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 여기는 A 벡터를 A, B라고 하지 말고 x1, y1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는 M 벡터를 A, B라고 합시다. 혼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도 다시 바꿔서 x1, y1. M 벡터가 A, B. 그래서 얘가 식에 다시 바뀌기를 x-x1, y-y1 내적 A, B는 0 이런 꼴이 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적을 연산할 때에는 A, B 벡터 내적 C, D를 갖다가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A 좌표끼리 곱한 거 플러스 Y 좌표끼리 곱한 거 이런 식의 형태로 내적을 연산할 수 있다라고 했어.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서로 곱해서 전부 다 더한다.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은 A 괄호 열고 x-x1 플러스 B 괄호 열고 y-y1은 0. 이런 꼴의 형태로 최종 수식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형태를 먼저 썼다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야.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난 여기 지금 이렇게 설명한 내용 잘 모르겠다. 나중에 나하고 좀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질문해서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결론은 이거다. A, B가 법선 벡터이고 x1, y1이 지나가는 한 점이다 라고 했을 때의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필수예제 17번에 1번 점 마이너스 3, 2를 지나가고 직선 2분의 x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y의 수직이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직선의 법선 벡터 뭔 소리야? 여기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 수직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놈의 방향 벡터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꼴을 봤더니 뭐야? 얘는 지금 u1분의 x-x1은 u2분의 y-y1 꼴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쉽게 뽑아내서 2분의 x-1은 마이너스 1분의 y-3. 항상 여기 y 항상 부호 맞춰주는 거 조심하고, 부호가 다르면 답도 틀려. 당연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놈의 방향 벡터가 2,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 수직이다 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얘를 u 벡터로 쓰지 말고 n 벡터로 써줄게. 법선 벡터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쓴 거야. 뭐 u 벡터로 써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공식에 따르면, 자, 직선 L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갖다가 P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A 벡터는 지나는 한 점이었는데 마이너스 3,2로 이미 정해졌죠. 내적 U 벡터. 아니, U 벡터가 아니라 M 벡터지. 얘가 빵이다. 이런 꼴로 다시 쓸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이 꼴이 이런 식으로 정리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곧바로 공식 적용해서 풀어줄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2 괄호 열고 x 플러스 3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1인데 1은 안 써줘도 되니까 넘어가서 y 마이너스 2가 0. 얘가 답이 되겠다. 물론 여기 있는 식의 형태를 전개해서 풀어줘도 돼. 근데 나는 그냥 기본형의 모습을 조금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멈출게. 이거 그대로 전개하면은 여기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답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5,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에 평행한 직선. 자,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그냥 야매로 푼다. 야매로 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물론 벡터 쓰는 단원이니까 벡터로 풀면 좋지. 근데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 볼 때마다 정직하게 풀면은 그건 조금 억울하잖아. 시기, 장소에 맞는 제대로 된 풀이법을 적용하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기울기를 그냥 구해버려. 아, 몰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 구하면은 지나는 한 점 이용해서 그냥 직선 하나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리해. 3y는 x 플러스 6, y는 3분의 1 x 플러스 2. 기울기가 3분의 1, 지나는 점 5, 마이너스 1 해서 y 플러스 1은 3분의 1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5 끝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조금 정석으로 가자면 문제에서 바라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식의 1번에서 풀어봤던 우리 식의 형태가 이런 x하고 y가 한쪽으로 전부 다 쏠린 형태의 식의 형태잖아. 근데 얘도 보면은 x하고 y가 한쪽으로 전부 다 쏠린 형태의 식의 형태가 나오지. 그래서 역으로 문제에서는 이 형태를 가지고 이 형태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 주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말을 들어줘야지. 봅니다. 자, 우리가 나와 있는 식의 형태는 x-3y 플러스 6은 0인데 얘를 갖다가 묶을 거야. 왜? 원래 식의 기본형을 보면은 x하고 y는 원래 개수가 항상 1이었거든요. 아니, 여기 앞에 a하고 각각 b 곱해져 있잖아요. 개수 1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괄호 안에만 집중적으로 한번 봐봐. 괄호 안에는 그지? 개수가 지금 전부 다 1로 통일이 되어 있지. 그래서 얘도 그 상태로 만들어 줄 거야. 근데 x는 이미 개수가 1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뭐 별반 다르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얘 보자. y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간단하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2는 0. 자, 우리가 법선 벡터를 사용한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1 플러스 b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y1은 0. 근데 이때 얘 a, b가 바로 그 직선의 법선 벡터였죠. 그죠? 법선 벡터였죠. 그 말은 즉슨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수직인 벡터가 지금 1,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지금 뽑혀난 거야. 근데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직선하고 수직인 벡터가 얘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벡터하고 평행인 직선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은 이놈의 수직인 게 얘니까 다시 이놈의 수직인 거를 갖다 고르면은 이 두 개하고는 평행해지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바라고자 하는 건 뭐야? 공식 두 번 적용해 달라 이거지. 지나는 한 점이 5,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법선 벡터는 1, 마이너스 3이다라고 그냥 빠르게 구해냈어. 적용합시다. 그래서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y 플러스 1은 0 해서 이놈을 정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이건 조금 스스로 생각해 왔으면 하는 건데, 여기 x-3y 플러스 6을 갖다가 나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얘를 하나의 뭉탱이로 보고 x-3 y-2는 0의 형태로 묶었어. 근데 묶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도 묶을 수 있는 거잖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은 0. 6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하게 되면은 이때는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은 0 이런 꼴로 정리가 될 건데,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식하고 맨 처음에 구했던 우리 식하고 여기 있는 식의 형태하고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답이 달라질까?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답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왜 달라지지 않았는지, 답이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지를 갖다가 생각해서 왔으면 좋겠어. 그냥 이거는 조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결론을 잘 도출해냈으면 좋겠네. 이거를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식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가 조금 쉬워지거든. 어쨌든 한번 생각해서 오는 것까지 숙제로 해서 165번부터 168번 해설해 준 거 토대로 한번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